탐라술력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.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. 물소중이요? 저도 본 적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그렇죠.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.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으세요? 춥지 않았을까요? 아, 그렇죠. 추위예요, 네. 추위.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. 저 경험이 있습니다. 언제?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.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돼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고무 잠수복이 네. 도입이 돼요.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그렇죠.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제일 역할이었겠네요. 큰 역할이었죠.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. 고무 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. 못 입게 한 거예요.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죠.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. 그래서 부산,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.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네.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네. 제가 알고 있어요. 네네.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?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네.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음.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. 네.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네.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네.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네.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. 얼마나 되셨어요?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. 52년? 네네네.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?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. 작은 아빠가 고업에 있는데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래 됐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이제 그 배워가지고. 기술자가 고업에서 아,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.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, 그럼요. 요즘 좀 어떠세요? 그냥 한 해 틀리거든요.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상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. 지금도 응. 야마모토 예, 야마모토.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그럼요, 원단을. 그럼요, 직접 원단 자체가 응. 너무 좋고 응. 보들보들한. 응.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응. 허리도 아프니까는 수축이 있어야 응.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.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.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그럼요. 이제 제작을 기술 해주시는 제작. 거잖아요.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. 근데 지금 막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요 장부 요런 거 여기 딱 있잖아요.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네네네.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. 있으니까는.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그 부산, 있을까요? 울산밖에 없습니다.
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우리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? 68년도에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.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?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.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으셨다 하더군요. 패턴을 만들어서. 보온 상사였잖아요. 보온이라는 게 예.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?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 상사다 해가지고.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?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.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원리죠. 맛이 어떠세요? 맛있죠? 근데 좀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.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. 물질하다가. 그만큼 바다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.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딱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. 완전히 바꿔놨죠.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,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.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. 현재.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,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.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.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?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, 머구리 잠수부. 삼척 관람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또 기대되네요. 삼척 관람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네.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(1월 21일) 수요일 이삼웅 노인회장 그물 작업하는 공간에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아버님은 머구리 일을 몇 살에 처음 배우셨어요? 내가 20살에 배워가지고 21살에 책임자로 갔어. 제가 이 마을에 2013년에 1년 살면서 머구리 잠수부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. 네.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네. 그 잠수부들의 이야기도 듣고,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.